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라고 부르는 거는 그 IP 버전 퍼 어드레스다. 근데 IP라고 부르는 건 네트워크 레이어이기 때문에 IP 어드레스라고 부르는 거는 네트워크 레이어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레이어가 그 담당하는 게 멀티홉 통신을 담당하는 부분이니까 멀티홉이라고 부르는 건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홉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라는 거는 한국에 있는 나나 미국에 있는 누구나 저쪽에 유럽에 있는 누구나 모두가 다 구분되어질 수 있는 어드레스라는 거예요. 어드레스라고 부르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네이밍 하는 거에 한 방편인데, 네이밍은 A냐 B냐 C냐 그 하나 이상이 이렇게 존재할 때 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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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이제 휴먼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이름 뭐 이런 걸로 구분을 하죠. 근데 그 컴퓨터 세상에서 특히나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부르는 인터넷에서는 기계들이 장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호스트 이런 장비들을 어떻게 구분할까 하는 방식을 이제 우리가 어드레싱이라고 부르는 방식을 채택한다고 했어요. 네이밍에 이제 속하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싱이라고 부르는 거는 장비마다 이제 주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IP 버전 퍼 어드레싱 32비트 어드레스를 갖는 어드레싱 방식을 뭐 이제 클래스 리스 방식, 클래스 풀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좀 더 볼 텐데, 어쨌든 IP 버전 퍼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그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단말들을 모두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고유한 IP 어드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 60억 개가 붙어 있어도 얘가 누군지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당연히 IP 어드레스입니다. 인터넷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가 IP 어드레스로 요 한 칸을 통신을 하는 거든 이렇게 여러 칸 통신을 하는 거든 원옵 커뮤니케이션을 하든 멀티옵 커뮤니케이션을 하든 모두 다 IP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요게 IP 주소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또 뭐냐면 원홉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레이어 2,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이거를 담당을 하는데,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자기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대상, 그러니까 원호흡 거리에 있는 단말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이렉트 커넥티드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얘네들하고의 통신을 이렇게 보장해 주는 거고,
여기서도 A, B, C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단말이 다이렉트 커넥티드 돼 있는 디바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를 구분해 줄 수 있는 또 맥 어드레스라고 부르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쓰이는 어드레스를 통해서 옌지를 구분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48비트 주소고 뭐 우리가 콜론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뭐 FF 뭐 이렇게 쭉 구분하는 욕 하나가 8 해서 6개에서 68에 48개의 정보값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맥 어드레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알아야 이제 한 칸을 보낼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내가 주변에 물어봐서 이 IP에 해당하는 매핑되는 맥 주소는 뭐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얘랑 직접 연결돼 있으니까 얘랑 직접 연결돼 있는 애들끼리 요것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에 해당하는 맥 주소가 뭐고 요 IP에 해당하는 맥 주소가 뭔지를 물어 갖고 와 갖고 이제 얘한테 직접적으로 보낼 수 있게끔 되는데 어떻게 물어올 거냐? 알고 있는 건 IP고 IP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맥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게 이제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ARP라고 부르는 걸로 이걸 한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ARP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칸 멀티옵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얘는 얘랑 직접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얘가 요 IP를 갖고선 어떻게 요 한 칸을 보낼 수 있게끔 할 거냐 하는 거를 알아야 되겠죠. 얘도 여기까지 갈 건데 한 칸은 얘한테 보내야 돼. 요것도 얘한테 할 건데 요렇게 보내야 돼. 여기 직접 연결돼 있으니까 ARP 하면 될 테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게 이제 IP 레이어에 있는 그 데이터 포워딩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 데이터 포워딩 테이블이 어떻게 그 동작하느냐를 아는 게 이제 IP 네트워킹의 전부인데 여기에 내가 잘 모르는 곳은 얘한테 다 보내면 돼라고 부르는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국도에서 이제 하이웨이 그 고속도로로 나가려면 톨게이트라고 부르는 거를 통과를 하잖아요. TG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게 이제 게이트웨이가 G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통과 관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컴퓨터 세팅에서는 디폴트 게이트웨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 게이트웨이라고 모르면 다 보낼 수 있는 그 애의 IP 주소가 적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 라우터 입장에서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이렇게 두 개가 꼽혀 있는 건데 이 두 개에서 이 호스트 입장에서는 자기랑 연결돼 있는 요 그 랜 카드가 게이트웨이인 거죠. 반대편에 나랑 연결 안 돼 있는 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는 IP가 할당이 돼 있겠죠. 그래서 요 IP 주소가 이제 게이트웨이 IP 어드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결돼 있는 뭐 얘 말고도 뭐 이렇게 뭐 호스트 2, 호스트 3 우리가 그 뭐 집이나 또는 연구실이나 이런 데 보면 컴퓨터가 여러 대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애들이 다 그 모를 경우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직접 통신이 가능하지 않은 IP에 대해서는 모두 다 얘한테 보내는 걸로 IP 레이어에 있는 데이터 포워딩 테이블에 적혀 있다는 거죠. 게이트웨이로 가야 되고 게이트웨이 주소는 뭐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그걸로 이제 얘는 ARP를 요 IP 주소로 해서 얘에 해당되는 맥 주소를 갖고 와서 얘한테 보내면 얘는 아 이거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쪽이 아니고 그걸 알 수 있는 라우터라서 아 이쪽으로 또 한 칸을 보내고 또 한 칸을 보내고 또 한 칸 이렇게 여러 번의 한 칸 한 칸 보내기를 통해서 멀티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IP 버전 퍼 어드레스예요. 이거는 TCP/IP 지금 그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로 도는 TCP/IP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리고 통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RP라고 부르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IP 레이어의 그 포워딩 테이블에 디폴트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그 정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통신이 가능하다. 라우팅하고 이제 데이터 포워딩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라우팅이라고 부르는 건 루트 인포메이션을 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경로 정보, 그러니까 패스 정보를 알아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갖고 오는 프로세스라서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경로 정보를 그 루트 인포메이션을 인포를 업데이트하는 거지 얘가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보내는 데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실제 셋업에만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이런 거를 이제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는 컨트롤 플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데이터 포워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거를 그 알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내주기만 하는 거라서 이런 부분을 이제 데이터 플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플랜은 그 경로 정보를 알아오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경로 정보를 알아갖고 오면 아까 얘기했던 IP 레이어에 있는 데이터 포워딩 테이블에 뭐라고 적혀 있는 것만 알면 이걸 보고 그냥 일로 보내고 이걸 보고 일로 보내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겁니다. 라우팅이라고 부르는 거는 데이터를 보내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경로 정보를 알아오는 컨트롤이에요. 네트워크 노드들끼리 하는. 그래서 이쪽 라우터, 이쪽 라우터, 이쪽 라우터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동으로 경로를 알아오는 방식을 우리가 다이나믹 라우팅, 수동으로 경로를 알아오는 거를 우리가 스태틱 라우팅이라고 그래요. 근데 스태틱이라고 부르는 건 수동으로 하는 거라서 매뉴얼리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로 가려면 너는 이쪽으로 보내고 뭐 구글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런 루트 정보를 사람이 쭉 이렇게 엔트리에 쳐주는 거를 그 스태틱 라우팅이라고 부르고 자동으로 하는 거를 이제 다이나믹 라우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한다는 거는 어느 프로그램이 돈다는 거죠.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떤 게 돌아서 내가 카톡을 보내면 이쪽에 카톡이 받아지듯이 이쪽에서 경로 정보를 주면 이거를 업데이트하고 얘가 알고 있는 걸 얘한테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부르죠.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BGP, P, 여기는 뭐 OSPF는 그렇지만 어쨌든 얘네들 뒤에 P는 이제 프로토콜인데 약속 같은 거예요.
그래서 BGP 같은 경우에는 그 충북대, 삼성, KT 이런 식으로 이런 단위를 도메인 또는 오토노머스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얘네들 간에 경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를 이제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해 갖고, 이제 요런 영역에서 바깥에 있는 애들이 외부랑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요런 부분 이제 보더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그 모바일 통신, 이제 이동 통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부랑 연결되는 요 포인트가 자기네가 봤을 때 가장 외부 이렇게 해서 이제 엣지라고 부르고, 그 코어 네트워크 이제 일반 그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도메인들 간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걸 보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더에 있는 라우터가 바깥으로 연결되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보더 게이트웨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라우터를. 그래서 걔네들 간에 주고받아서 그 요 도메인 간에 인터도메인 그 라우팅을 위해서 이제 경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를 이제 BGP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프로토콜이 도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 RIP라고 부르는 것과 OSPF 셔티스트 패스 그 방식과 이제 벨만포드 알고리즘을 쓴 RIP는 그 이제 요 도마인 안에서 어느 경로가 이제 빠른 경로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 보는 일을 하는 그 경로를 알아오는 방법을 알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얘네들이 알아온 거를 그 IP 레이어에 있는 데이터 포워딩 테이블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A라고 부르는 데스티네이션으로 알아올 수 있는 그 가야 되는 경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얘가 알아온 거를 제일 먼저 취급하고, 얘가 알고리즘이 좀 더 좋기 때문에 혹시 얘랑 다른 데를 얘기하고 있으면 얘 거를 취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 거를 취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스태틱이랑 다이나믹이라고 했잖아요. 스태틱은 매뉴얼로 쳐주는 거고 다이나믹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다이나믹 그 라우팅에서는 BGP, OSPF, RIP 이런 순이고, 근데 이 불간에는 이제 스태틱이 항상 우선이에요. 그래서 매뉴얼리 쳐주는 그 스태틱 라우팅이 항상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네트워크 레이어 아키텍처는 뭐 TCP/IP가 만들어지고 나서 OSI 7 레이어로 이제 그 정리가 됐는데, 뭐 피지컬 레이어는 실질적으로 그 매체상에서 전기적인 신호가 어떻게 의미를 가질 건지에 대한 약속들인 거고,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그런 그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어서 실질적 물리적인 어떤 작용이 통신에 활용되는 상태에서 요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반경 에어리어 안에서 하나 이상 있을 경우에 얘네들 간에 어떻게 문제없이 통신을 할까 하는 걸 담당하는 게 데이터 링크입니다. 이렇게 한 칸 원홉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들이 여러 번 이렇게 있는 상태인 이제 멀티홉 커뮤니케이션 상태에서 얘네들 간에 어떻게 구분하고 누구를 찾아서 잘 보내줄 수 있을지 이런 거를 담당하는 게 그 네트워크 레이어입니다. 현재는 인터넷 레이어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IP가 인터넷 프로토콜이 도는 인터넷 레이어가 담당을 합니다. TCP는 요 위에서 이제 얘네들 간에 그 엔드 투 엔드로
전송 보장을 하는 거예요. 100개를 보냈으면 100개가 다 받아지게끔 하는 게 인제 전송 보장 프로토콜입니다. 이 위에서 인제 다양한 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이 TCP나 UDP를 묶어서 인제 TCP라고 부르니까 TCP, UDP 방식에 기반해서 무언가 그 응용을 지원하는 데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에 쓰이는 그것들을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UDP가 망 상태가 그러니까 TCP/IP 인터넷 망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UDP는 보내면 뭐 많이 손실이 발생을 하고 그 보장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했었었는데 요즘 망 상태가 매우 좋기 때문에 그 장비들도 매우 안정적이고 밴드위스도 매우 높고 막 이런 상태라서 사실은 그 우리가 그 사용하고 있는 많은 응용들이 UDP를 그냥 기반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TCP는 인제 비디오 스트리밍이나 뭐 음성이나 이런 식으로 무언가 이렇게 그 끊김없이 순차적으로 꼭 가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쓰이는 편이고 그 오락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예 게임은 대부분 그냥 다 UDP로 돕니다. UDP가 훨씬 빠르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는 요 두 호스트들 간에 이게 어떻게 통신이 이루어지냐. 얘가 인제 어느 텍스트 이제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보낼 거면 여기 텍스트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헤더라고 이제 뭐 카톡에서도 이제 카톡 사용자 이름이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카톡 뭐 헤더 같은 게 붙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게 TCP나 UDP나 뭐 그런 것들이 그 동작을 할 테니까 그 전송을 하기 위한 헤더가 붙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얘가 인터넷 세상에서 그 고유한 주소를 갖고 있는 누구한테 전달이 되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IP 주소들이 들어가죠.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주소랑 소스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사람 주소를 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이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로 가는 IP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맥 주소로 보내야 되는 거라서 또는 요 IP가 모를 경우에 그 멀티홈으로 연결돼 있는 노드에 대해서는 게이트웨이에 해당되는 맥 주소를 알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걸로 맥 주소를 넣고 이제 데이터를 보내면 받는 입장에서는 이 맥 주소가 내 거네." 그러면 여기 앞에 띄고 IP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내 건가?' 하는 거를 확인을 하고 내 거면 그냥 내가 받고 그 "어디로 가야 된다." 하면 그쪽으로 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IP는 띄고 그다음에 받은 데서는 이제 자기 거라서 위로 TCP를 올린 데서는 그 TCP에서 이게 어느 그 포트로 어느 프로세스로 올려보내야 되는 건지를 보고 올려보내고 띄고 이제 이게 카톡이었으면 카톡에서 받아서 이게 그 누구라고 창에 보여줘야 되나 뭐 이런 정보를 보고 창에 찍어 주고 인제 띄고 찍어 주겠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한테 통신적으로 제일 중요한 현재는 요 두 개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IP 버전 per 어드레스를 알고 있는 거고 IP 버전 per 어드레스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 칸을 가려면 매칭이 되는 맥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그 맥 주소는 그 요 IP 어드레스랑 딱 매핑이 되는 맥 주소를 알아오는 ARP를 돌려서 하는 게 있고 우리가 멀티홈을 가야 되니까 그 모르는 경우에는 인제 게이트웨이의 IP로 인제 맥 주소를 여기에 해당되는 맥 주소를 알아와서 이걸 알아오는 ARP를 통해서 인제 한 칸을 보내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연결돼 있냐 아니면 게이트웨이냐 이런 걸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갖고 그 IP 라우팅 테이블, 데이터 포워딩 테이블을 보면 이제 요 데스티네이션은 어디인가 이거를 구분하는 거랑 U랑 UG 이런 게 있으니까 업돼 있다는 거, 얘는 살아있다. 이 링크는. 그리고 G라고 써 있으면 게이트웨이에 봐야 되는 거고, 그냥 U라고 돼 있는 거는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쪽 목적지로 그냥 U면 어느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그러니까 이더넷 제로 또는 이더넷 1번 이런 식으로 어디로 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그냥 ARP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근데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거에는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어느 정보가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게이트웨이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 IP 주소가.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로 해봐라. 이렇게 IP 주소가 있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디멀티플렉싱은 이제 받았을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IP로 올라가고 TCP나 UDP로 올라가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올라가는 게 우리가 통신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추가적으로 그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데이터 포워딩이 관련된 거고. 그래서 이더넷이라고 부르는 게 올라가서 이게 나의 맥 주소를 물어보는 ARP 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구나. 또는 나의 맥 주소 대비 IP 주소를 알아갖고 하는 RARP로 보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해서 보여주고, IP에서는 이제 그룹 통신인지 또는 그 얘가 살아있고 뭐 문제가 있고 막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전송해 줄 수 있는 ICMP인지를 보고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떤 그 일을 수행하게끔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얘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데가 세 군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냥 ARP랑 IP입니다. RARP는 ARP의 다른 기능일 뿐인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ARP냐 IP냐 이런 거를 보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 뭐 헤더에 써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 헤더에서 ARP 이거는 IP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맥 주소가 소스 맥 주소, 뭐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 이런 식으로 써 있어서 누가 받아라 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누가 보냈다, 그리고 이게 ARP인지 뒤에 붙은 애가 여기가 IP인지 ARP인지를 구분해서 써주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진수로 다 돼 있는 거잖아요. 모든 데이터가. 뭐 그 데스티네이션 주소도 48비트 숫자예요. 이진수 숫자 비트니까. 그리고 또 48비트 이진수 숫자. 그 8비트를 16진수 두 자리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렇게 6자리 하나 둘 이렇게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뭐 12개의 그 16진수 숫자로 표시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거를 2개씩 끊어서 표시를 해줬으니까 이제 그 두 개의 16진수 숫자에 8개로 표시를 해주는데, 맥주소라고 부르는 게 어쨌든 이진수 숫자입니다. IP 주소도 그렇죠. 32비트 숫자예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표현해 줄 때 뭐 128, 뭐 그 132.5. 뭐 253 뭐 이런 식으로 10진수로 표현을 해줘서 그렇지, 요게 변환이 돼서 실제로 쓰일 때는 여기서는 그
32비트 48에 30이니까 8888비트씩 끊어서 이렇게 점으로 끊어 읽어주는 지만 뭐 어쨌든 연속적인 32비트 그냥 이진수 숫자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ARP나 RIP를 구분해 주는 것도 이진수겠죠. 그래서 OX0800 뭐 이런 게 그 IP다. 여기 0X라고 부르는 거는 이 뒤에를 이제 16진수로 표시를 했다 뭐 이런 표시예요. 그리고 그 0만 써주고 0800 이런 식으로 써주면 얘는 8비트다, 8비트 숫자다 이런 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헥사 데시멀로 표시를 해주면 이제 16진수를 표시를 해주면 앞에 0x 이런 식으로 붙어요. 바이트 오더링은 그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모두 이 숫자들이 다 이진수 숫자로 써 있어요. 뭐 이렇게 쭉 01, 뭐 110, 001, 뭐 이런 식으로 쭉 써 있겠죠. 근데 이거를 몇 자리씩 끊어서 뭐라고 해석할래? 이런 게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거죠. 어떻게 끊어 읽어서 뭐라고 해석할 거냐라고 부르는 약속이 서로 갖고 있는 코드북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받는 애 주소, 요 뒤에 48개 이진수 숫자는 보내는 애 주소, 그 다음에 16자리는 그 뒤에 이렇게 실려져 있는 애들의 그 타입을 나타낸다. 뭐 이런 식으로 2바이트는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죠. 이런 약속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물 좀 마실게요. 근데 네트워크 상에는 이거를 그러니까 바이트 한 바이트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한 바이트씩 이렇게 읽어가면 되는데 이게 그 요 한 칸이 이렇게 한꺼번에 뭐 이렇게 16비트 이런 식으로 2바이트를 그 끊어서 읽어야 되는 애를 그 어떻게 읽을지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숫자가 뭐 0100110011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도 그냥 이렇게 읽어가잖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는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이 그러니까 얘가 2바이트면 한 바이트 이렇게 읽고 한 바이트 이렇게 읽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방식이 빅엔디안이라고 하고 보통 네트워크 상에서 이렇게 그냥 쭉 피지컬 레이어에서 보내는 방식이 그냥 빅엔디안이에요. 근데 항상 그 뭔가를 좀 다르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도 이렇게 보면 운전석이 오른쪽에 이렇게 운전석이 있는 데가 있고 왼쪽에 이렇게 운전석이 있는 차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왼쪽에 있죠. 근데 오른쪽이 먼저인지 왼쪽이 먼저인지 생각해 봤어요? 그 원래는 오른쪽이 먼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왜 오른쪽이 먼저냐면 이게 말 타던 마차에서 시작한 거라서 말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여기 앉아서 이제 채찍을 이렇게 때려야 되잖아요. 잘 가라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앉아야지만 채찍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왼손으로는 이거를 이제 어느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 없어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알아서 채찍질을 안 해도 되고 컨트롤만 해도 되는 자동차가 나왔을 때도 오른쪽에 앉아서 이제 그냥 했던 거죠.
근데 영국을 싫어했던 나라들이 있겠잖아요. 프랑스나 뭐 이런 쪽에 독일이나 이렇게 있는 데들. 메이드 인 어디 이런 식으로 한 거는 메이드 인 UK가 제일 먼저래요. 그러니까 독일 점원이 영국 거를 자꾸 뺏겨가니까 이제 영국이 옛날에는 이제 다 그 제일 산업혁명이 그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 제일 먼저 발생했잖아요. 그래갖고 점원이 이걸 뺏겨가니까 아 이거는 점원에서 뺏겨서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영국에서 만든 거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려고 그 메이드 인 어디 이런 거에 처음 나왔대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써먹은 거죠. 어쨌든 근데 영국을 따라잡고 싶었던 그 후발주자들 뭐 프랑스, 점원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이렇게 하기 싫었겠죠. 아메리카 뭐 이런 나라들 뭐 전쟁하고 했던 애들.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왼쪽으로 이제 그냥 바꾼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얘 반대 뭐 이런 게 좋은 거니까. 그래갖고 그 보통 그 맥켄토시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모토로라가 그 CPU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ARM 뭐 이런 방식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CPU에서 이거를 어떻게 읽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서 컴퓨터 내부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는 여기가 먼저 개발이 돼서 그냥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방식이 그냥 써서 썼는데 이제 이렇게 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갖고 인텔 베이스 머신에서는 인텔 칩을 쓰는 칩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리틀 엔디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인텔 때문에 이제 많이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맥이라고 부르는 게 보면 두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나온 ARM을 통해서 이제 거기다가 그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 에너지 피션시 관련된 것들을 여러 개 넣은 그 얘네들이 얼마 전에 만든 칩 있잖아요. 이제 그런 쪽이랑 그 인텔에서 쓰는 뭐 i9, 뭐 i7 뭐 이런 인텔 칩을 놓고 있는 맥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다르게 동작한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예제를 보면 이제 MSB가 어디부터 이렇게 읽을 거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는 거죠. 이 전체 16비트를. 그러니까 2바이트를. 그러니까 바이트의 오더링인 거라서 어떻게 오더를 순서를 매일 거냐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32,768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는 거죠. 1000, 0000, 0000, 0000 요거를 하나의 숫자처럼 인식을 하는 거니까 2바이트 숫자일 경우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되는 거죠. 여기 8개 읽고 여기 8개 읽으면 되니까. 근데 그 리틀엔디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읽고 여기를 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가 000, 0000, 그 다음에 1000, 0000 이렇게가 숫자로 읽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얘는 128인 거죠. 그러니까 숫자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그러니까 아예 다른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읽고 여기를 읽을지 여기를 읽고 여기를 읽을지 이렇게 그 하나로 보기는 해야 되는데 8비트씩이 이제 끊어서 읽으니까 컴퓨터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읽을 건가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 바이트 오더링을 맞춰서 하지 않으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 네트워크는 빅엔디안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ARM 계통 그 칩을 쓰는 컴퓨터도 그냥 빅엔디안이에요. 인텔 쓰는 놈들만 리텔 엔디안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읽어오면 우리가 보통 그 윈도우를 지금 쓰고 있는 게 인텔 머신 위에서 윈도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들은 읽어오면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요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 놔야지만 여기를 읽고 여기를 읽어서 같은 숫자를 알아오게끔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근데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현재. 우리 컴퓨터들이 계속 그러고 있는 거니까. 이걸 안 해주면 이제 통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2비트 바이트를 이제 한꺼번에 읽어야 되는 애들은 이제 넣어주면 이거를 이렇게 읽어올 거기 때문에 요 32비트 숫자를 빅엔디안으로 읽어온 다음에는 얘를 이렇게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읽고 여기 읽고 여기 읽고 여기 읽고 와서 여기 읽고 여기 읽고 여기 읽고 이렇게 읽어온 것처럼 이해할 거니까. 되게 병신 같죠. 그러니까 인텔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그냥 코드입니다. 그냥 엔드 연산을 하면 0은 다 0되죠. FF는 1111 요거를 F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그 F는 15거든요. 16진수로 이제 표현하면 F고 10진수로 표현하면 15예요. 1, 0이 돼서 이제 16이 되기 전이 맨 마지막이 이제 10진수의 9 같은 게 F거든요. 그래서 0, 뭐 1, 2, 4, 8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이게 15입니다. 이진수 하나, 둘, 셋, 넷, 1111 요게 15고 그래서 F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1111 이렇게 하면 이제 8비트가 모두 다 1로 채워져 있는 숫자를 이제 FF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럼 얘는 128이겠죠? 아니지. 128은 1, 0, 0, 0, 0, 0, 0, 0이고 모두 다 차 있으면 256이겠죠? 255. 256은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뒤에 8개가 붙은 걸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1이랑 엔드 연산을 하면 0인 숫자는 그냥 0되고 1인 숫자만 1 나올 테니까 그 맨 뒤에 숫자만 남기고 얘를 이제 24비트만큼 시프트 연산을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얘는 8비트만큼 시프트하고 얘도 이만큼 8비트만큼 시프트하고 얘는 24비트만큼 시프트를 해서 이제 요렇게 자리 바꿈을 해주는 거에 대한 그 코드예요. 32비트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ARP는 IP를 갖고선 이더넷 레이어의 어드레스 이제 이런 맥 주소를 물어오는 게 그 ARP입니다. 그래서 그 IP 요것만 알고 있을 경우에 요거를 물어오는 거죠. 얘는 32비트고 4개의 10진수 그 데시멀 숫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그 48비트고 그 6개의 그 16비트 숫자 2개씩의 모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ALP 프로토콜을 보면 이제 요게 이더넷이 붙어 있는 상태니까 요 뒤만 이제 ARP예요. 여기만. 이제 이더넷에서는 그 한 칸을 갈 때 요런 식으로 헤더가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내는 사람 이더넷 주소는 뭐고 받는 사람 목적지 이더넷 주소는 뭐고 그러니까 이더넷 주소 뭐 그 와이어리스 랜 주소 이런 거를 다 이제 맥 주소라고 부르니까 이제 그 소스의 맥 어드레스 그다음에 그 데스티네이션의 맥 어드레스 그리고 이 뒤에 붙은 애가
프레임이 타입이 뭐냐 인제 2바이트로 된다는 거죠. 얘는 6바이트. 68에 48, 얘는 62, 12 그래 갖고 뭐 ARP는 X0809 였나? 그리고 IP는 0800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줍니다. 0805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뒤에 이따 보죠. 그래서 요렇게 ARP를 붙여서 오는데 ARP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 하드웨어 타입, 프로토콜 타입, 그 사이즈, 그다음에 그 오퍼레이션은 뭐 할 거고, 그러니까 ARP냐 RARP냐, ARP는 IP에 해당하는 맥, RARP는 맥에 해당하는 IP를 물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 부분이 중요해요. 요 부분이 중요한데 요 순서가 중요해요. 처음에가 센더, 그러니까 내 거의 맥 주소, 그다음에 내 거의 IP, 그다음에 모르는 맥 주소,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IP. 그러니까 "네 IP가 이건데 맥 주소는 뭐니?"라고 하는 게 ARP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IP는 뭐고 맥 주소는 뭐야." 이렇게 넣어 보내 준다는 거죠. 그럼 받는 애는 여긴 내 거, 여기는 상대방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을 줄 때도 똑같아요. "내 IP는 뭐고 맥 주소는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기 들어 있겠죠. 요게 인제 내 거가 바뀔 테니까. 그리고 상대방 거 "너는 이랬다고 했지?" 라고 똑같이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여기 있겠죠. 상대방이 요렇게 알려준 다음에 요렇게 물어보고 리퀘스트를 하고 리스판스를 할 때 얘가 원하는 건 여기 있을 거예요. 요 순서가 중요해요. 항상 내 입장이 센더, 상대방이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져서 물어보고 여기다가 채우고 요 이 상대방이 여기 있던 게 그냥 여기 들어가서 알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IP는 X0800 입니다. ARP는 0806 이네요. 오퍼레이션 필드에는 인제 리퀘스트 리플라이,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 때는 여기 오퍼레이션에 그 일 해서 물어본다는 거죠. 내 거 맥 주소, IP 주소, 상대방의 맥 주소 모르니까 뭐 0을 채우든지 다 1을 채우든지 되겠죠. IP. 여기는 모르는 상태에서 1 하면 인제 리퀘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응답을 할 때는 인제 여기다 2 써서 보내주겠죠. 여기 인제 채워서 여기 맥 주소, IP, 요 내용이 고대로 와서 이제 맥 주소, IP 해서 2번 하면 리플라이, 그러니까 리스판스를 하는 거니까 이 응답을 주면 요걸 보고선 '아 여기 요거에 대한 응답이 온 거고 여기 있는 게 내가 원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RARP 같은 경우에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IP를 모르고 맥 주소만 알아요. 그래서 맥 주소를 알고 IP를 모를 때 "너는 IP가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겠죠. 이런 걸 물어볼 때는 인제 3을 해서 요청을 하고 받을 응답을 할 때는 4를 넣어서 대답을 해 주겠죠.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이 원하는 대답이 써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를 생각을 해 보면 요 호스트는 요 네트워크 노드한테 보낼 때 1 하고 인제
자기의 맥 주소 그다음에 요 IP를 넣겠죠. 그다음에 모르겠다 요 IP 이렇게 넣어 주고 그럼 얘가 이렇게 응답할 때는 2 넣고 그다음에 그 나의 맥 주소는 뭐고 요 IP 이렇게 넣어 주고 얘가 알려줬던 요 맥 주소 넣어 주고 그다음에 요 IP 넣어 주고 해서 인제 응답을 한다는 거죠. 요청을 받고 응답을 해 주고. 이것들은 다 이더넷 헤더에 의해서 인제 전송이 될 텐데 그래서 인제 뭐 맥 주소들이 앞에 써 있을 테고 그 프로토콜 타입은 OS 0806 이겠죠. ARP니까 이 뒤에 있는 애들이. 근데 그 얘는 얘 IP만 알지 맥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얘한테 처음에 이더넷에서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를 알아야 되고 소스 그 맥 주소를 알고 프로토콜 타입에서 뭐 0806 뭐 써서 했다면 여기 자기 거에 아니까 넣을 수 있지만 여기는 모르는데 몰라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얘한테 물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결돼 있는 애들 모두 받아라. 이게 전부 받아라라고 부르는 게 인제 브로드캐스트라고 불러요. 누구 한 명만 받는 거는 유니캐스트예요. 유니라고 부르는 건 유니크 할 때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 뭐야 이제 한 명 이게 단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유니캐스트 그리고 브로드는 모두 다 받아라. 그리고 인제 멀티 캐스트는 특정 다수만 받아라. 그리고 뭐 애니캐스트는 그냥 아무나 받아라. 한 명 아무나 한 명 받아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유니캐스트 통신을 하는 건데 그 모르니까 인제 브로드캐스트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더넷 주소에서 맥 주소에서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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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에 다 2를 모두 다 채우면 48 비트만큼 2를 채우면 인제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입니다. IP에서도 똑같아요. 다 2를 채우면 브로드캐스트 주소예요. 그래서 255, 255, 255, 255를 하면 IP는 멀티홈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어드레싱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체를 이렇게 그 뭐야 구분 짓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고유한 유니크한 그 주소인 건데 그래서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라고 불러요. 보통 그 우리가 통신에 쓰는 어드레스를. 근데 이게 그 전 글로벌하게 유니크하게 구분 짓는 주소가 인제 IP 버전 IP 어드레스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IP가 전 세계적으로 구분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받아라."라고 하는 게 요건 거예요. 25, 25, 25, 25 그러면 문제가 엄청 많겠죠. 한 명이 이걸 뿌리면 모두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또 한 명이 뿌려도 전 세계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이렇게 25, 25, 25로 보내도 얘가 전달을 바깥으로 안 해요, 이제. 여기에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 너무 많이 생길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어서 IP 글로벌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는 안 써요. 근데 인제 요런 로컬망에서
요 로컬망이 네트워크 프리픽스가 이게 망주소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밑에 붙어 있는 모듈을 이렇게 나눠 쓰는 주소를 우리가 네트워크 프리픽스라고 불러요. 요 바깥에서는 그래 갖고 이쪽으로 누군가한테 보내려면 얘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이 전체에 속한 애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 얘는 어디에 속했나를 판단을 하고 걔는 여기로 가야 되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서는 전 세계에 뭐 6억 개 디바이스가 있으면 6억 개만큼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보낼 거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어느 망에 속해 있구나로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80만 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보더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80만 개를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그런 거를 망주소를 네트워크 프리픽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로컬 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에서 쓰인 할당된 IP 주소를 우리는 네트워크 망주소, 네트워크 프리픽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로컬 랜에서 다 받아라라고 하는 거는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프리픽스 부분이 있고 뒤에 호스트에 할당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호스트한테 할당될 수 있는 부분을 다 1로 채우면 그게 브로드캐스트 주소입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보통 192.168.0.0 망을 우리가 공유기에서 쓰잖아요. 공유기에서 이쪽 프라이빗 어드레스를 쓰는데 요 00 돼 있는 부분을 다 1로 채우면 2525로 하면 이 로컬 192.168로 구분되어지는 로컬 에어리어 안에 있는 모든 IP를 또 동작한 애들이 다 받게끔 돼 있는 게 이제 로컬 에어리어에서의 브로드캐스트인 거죠. 어차피 맥 주소라고 부르는 거는 원호에서만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돼 있는 상태에서만 구분해서 쓰는 주소기 때문에 여기서도 맥 주소가 있고 여기서도 맥 주소가 있는데 얘네 둘이 똑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IP는 똑같으면 안 되지만 여기서만 쓰이고 여기서만 쓰이는 거라서 이게 맥 주소가 이제 여기가 같아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에서 이제 구분해서 쓰이는 통신을 하기 위해서 원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커넥티드 돼 있는 애들끼리 통신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맥 주소에 모두 받아라 라고 부르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1로 모두 채운 요 주소예요. 그래서 요 주소를 달고 내 거 맥 주소 넣고 OS0806 이런 식으로 ARP다라고 해서 보내면 이제 해당되는 애들이 모두 다 받는 거죠. 근데 그러고선 까봤더니 자기의 ARP에서 이거를 이제 까봤더니 여기에 물어보는 애 타겟의 IP 주소 그 다음에 모른다고 하는 맥 주소 이렇게 돼 있는 요 IP 주소가 내게 아니네 그러면 이제 이걸 버리는 거죠. 이제 디스카드 시키고 요 IP가 내 거네 그러면 이제 자기 거 넣어줘서 이쪽에다가 이제 내 거 맥 주소 넣고 IP 넣고 상대방의 맥 주소 IP 넣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대답을 2번으로 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게 요 ARP예요. 그래서 IP 해당돼 있는 어떤 IP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라고 부르는 거는 네이버 어느 웹 브라우저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이버닷컴이라고 부르는 이름으로 DNS를 돌려서 이제 IP를 알아오겠죠. 그러면 이거를 쭉 이렇게 IP 붙여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IP만 알고 있으면 못 가잖아요. 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맥을 알아오는 거를 수행하는 ARP한테 데이터를 이렇게 넘깁니다. IP.
여긴 네이버겠죠. 그러면 그 IP에서는 또 같이 뭘 주냐면 네이버는 다이렉트 커넥티드 돼 있는 애가 아니니까 게이트웨이에 써 있는 게이트웨이 IP를 같이 주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갖고선 ARP가 요 게이트웨이 IP로 이렇게 전체 다 이렇게 그 물어보게 됩니다. 해당되는 애가 누구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라우터인 애는 이거 내 거네. 그러면 내 거 IP에 대한 걸 물어본 거니까 내 거 맥 주소를 알려주겠죠. 그러면은 요 네이버로 가야 되는 IP에 게이트웨이에 해당되는 맥 주소, 얘에 해당되는 맥 주소, 그 다음에 타입이 IP니까 이제 0800을 넣어갖고 이렇게 보내면 얘가 이거는 내 거 맥 주소네. 근데 타입이 0800이네. 그러면 얘는 ARP가 아니고 IP겠네. 올려주고 요 IP를 봤더니 이거는 그 내 IP가 아니네. 그러면 이제 어디로 다시 보내주겠죠. 내 거라고 되면 얘가 받을 테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봤듯이 모르는 IP에 대해서 그러니까 맥 주소를 모르는 IP에 대해서 모두 다 물어와야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데이터를 어느 걸 보낼 때마다 ARP한테 주고 ARP가 그거를 물어갖고 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보내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요 ARP를 해오는 시간이. 그래서 한 번 알아온 그 IP에 해당되는 맥 주소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해놓는 거를 ARP 캐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ARP 캐시 테이블이에요. 정보가 이제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ARP 캐싱을 하는데 이제 ARP 캐시 테이블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와져 있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고 한 15분 정도를 이렇게 저장을 해요. 15분 지나면 얘는 지워집니다. 이제 다시 이렇게 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IP를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보내려면 이제 IP한테 줬을 때 이게 윤지, 유진지,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주소가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ARP로 가요. 바로 이렇게 이더넷으로 안 내려갑니다. 맥, 그 레이어 2로 바로 안 내려가요. 왜냐면 맥 주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온 결과가 ARP 캐시 테이블인데 요게 ARP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없는 걸 알아올 수 있는 것도 ARP가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내려갈 때는 ARP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직접 올라옵니다. 내 거가 맞으면 그냥 올리면 되니까. 프락시 ERP는 프락시라고 부르는 거는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자. 뭐 에이전트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갖고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신. 디폴트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정보가 없을 때 어떻게 뭐 그 대신 뭐가 누군가가 뭔가를 해줘서 그 통신이 되게끔 하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 요즘엔 뭐 잘 안 쓰니까 그냥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ARP까지 이제 받고 이제 3장을 세 번째 걸 봐야 되는데 그 코어망, 어세스망에 합으로 돼 있는 게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요 네트워크 파란색이라고 부른 부분이 이제 네트워크예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러니까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라고도 부르고 통신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장을 해주고 어떤 필요한 정보를 갖고 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플랜이라고 부르는 거는 피처 뭐 이런 거라서 이렇게 면이에요. 이렇게 독립돼 있는 어느 단계인 거죠. 그래서 컨트롤 플랜이라고 부르고 실질적으로 데이터 가는 거는 데이터 플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플랜이랑 데이터 플랜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면이 다르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데이터 플랜에는 호스트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의 주체니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여기 있는 네이버 서버랑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주체니까 데이터 플랜에는 참여를 하지만 컨트롤 플랜에는 호스트는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호스트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거는 독립돼 있다. 컨트롤 플랜은 네트워크만 돈다. 얘네들이 이렇게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그런 컨트롤이 이루어진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플랜이라고 부른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알고 있는 거는 IP. 그래서 ARP. 그러니까 알고 있는 IP에 해당되는 맥 주소, 이더넷이든 와이스 랜 주소든 어떻게 알아볼래 하는 게 ERP고, 근데 그 다이렉트 커넥티드 돼 있는 애들은 그냥 알고 있는 IP로 맥 주소를 물어보면 되지만 멀리 있는 애는 멀티옵으로 연결돼 있는 애는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얘의 IP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한 칸을 가기 위한 요런 애들을 알아올까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그랬죠. 디폴트인데 이제 자주 이제 학부생들한테는 얘기하는데 한 번 더 할게요. D라고 부르는 거는 뭐냐면 뭐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디카페인은 뭐예요? 카페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없는 거죠. 비슷한 게 프리 뒤에 붙는 프리가 있어요. 그래서 스모크 프리 이런 거를 그 외국에 갔을 때 되게 헷갈리는데 처음에는 스모크 프리 이렇게 돼 있어. 스모크 프리 에어리어. 그래서 여기는 담배를 피라는 데인가?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스모크 프리는 스모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거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비슷한 건 뭐냐면 슈가 프리예요. 슈가 프리는 슈가가 프리하게 들어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슈가가 없는 거를 우리가 슈가 프리라고 부릅니다. 뭐 이거를 이제 디슈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영어를 안 쓰나 보죠. 어쨌든 그래서 스모크 프리, 슈가 프리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없다라는 거예요. 뒤에 붙는. D도 마찬가지죠. 디카페인. 카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트는 뭔가요? 결함, 뭐 결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D는 그러면은 결함이나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는 다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디폴트라고 부르는 거는 폴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다 보내는 데가 디폴트입니다.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원오브로 연결돼 있지 않은 거를 모두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디폴트 게이트웨이라고 불러요. 또는 디폴트 게이트웨이 라우터. 장비 이름까지 이제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가 있어야
IP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IP 네트워킹이 이루어진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거. 데이터 플랜은 이 데이터 포워딩 테이블을 보고 어느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요 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요 위에는 컨트롤이라고 부르죠. 경로 정보를 알아오는 거. 그래서 라우팅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포워딩은 데이터 포워딩 테이블을 보고 그냥 보내면 돼요. 이렇게. 이제 흔히들 근데 데이터 보내는 거를 이제 라우터라고 부르는 장비가 라우팅도 하고 데이터 포워딩도 하니까 이게 사실은 모든 그 IP가 도는 호스트들도 다 이제 그 라우팅도 하고 포워딩도 하는 건데 어쨌든 그 네트워크 노드인 그 제일 유명한 라우터가 이제 이런 걸 수행을 한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라우터가 수행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니까 라우팅이 이게 이름이 비슷해서 데이터 포워딩도 그냥 다 라우팅 이런 식으로 불러버리는 사람들이 90%예요. 그래서 매우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절대 아니에요. 라우팅은 데이터를 보내는 거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IP 버전 퍼 이제 뭐 프로토콜 스택 이런 거를 보면 이제 TCP, UDP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TCP라고 부르는 프로토콜에 있는 기술들이죠. UDP는 그냥 보내고 못 받았다고 뭐 이런 거 시그널링 안 하는 거예요. TCP는 얼마만큼 보내고 받았다라고 해야 그 다음 거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송 보장을 이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IP 버전 퍼는 뭐 IP 주소로 누구한테 보내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있습니다. ARP는 이더넷 같은 와이어스 랜 같은 거 위에 있고 IP 밑에 있어서 2.5 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리고 ICMP 우리가 핑 이런 거 날리는 그 핑 ICMP 뭐 그 트레이스 루트 이런 것들이 ICMP를 기반으로 도는데 그런 ICMP가 그 이제 막 가다가 얘가 그 TTL이라고 그 얼마만큼을 가라 이런 것들을 넣어주게끔 돼 있는데 이게 타임 투 라이브가 이제 끝나면 목적지에 도달을 못하고도 이게 끝날 수 있는 거라서 얘가 이렇게 해당되는 애가 응답을 해줍니다. 못 보냈어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이제 ICMP죠. EGP는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그러니까 그 인터도메인 라우팅을 위해서 쓰였던 프로토콜 이름인데 요즘에는 BGP가 쓰이고 있어요. EGP는 버전 2까지만 쓰였고 버전 3은 없었던 것 같고 버전 4부터를 그냥 BGP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TCP 위에서 돌아요. 옛날 EGP는 IP에서 돌았어요. IGMP는 그 멀티캐스트 특정 다수가 받게끔 보내주는 그런 프로토콜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데 쓰입니다. OSPF는 그 인트라 도메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어느 경로가 제일 빠르냐 이런 것들을 알아오는 프로토콜이에요. RIP도 똑같은 목적으로 쓰이는데 얘네는 UDP에서 돌고 OSPF는 IP에서 돌아요. ISIS라고 부르는 그 시스코의 자체에서 만든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을 쓰는 그 ISIS라고 부르는 라우팅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 프로토콜은 IP 밑에서 돌아요. 여기서. 그리고 뭐 DHCP 우리가 그 이렇게 IP 주소나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 같은 걸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DHCP는 UDP에서 돌고 RSVP라고 QoS 관련된 그
이제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IP 위에서 도는 부분도 있고 UDP에서 도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TCP/IP 프로토콜 스택이라고 부르는 거를 보면 데이터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인 IP, 그 다음에 TCP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중간에 이런 많은 프로토콜들이 같이 있습니다. 컨트롤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네트워크 컨트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플리케이션 저 위에 있는 거니까 헷갈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려고 해서 그렇지. 어쨌든 얘네들도 데이터 링크 위에 붙는 어플리케이션, IP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UDP에 붙는 어플리케이션, TCP에 붙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들이에요. 또는 모듈이라고도 부르죠. 어쨌든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들이 같이 동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데에만 관여하는 것들을 이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을 위해서 쓰이는 거죠. 얘네들이. 다이나믹 라우팅. 자동으로 해주는 거라고 했죠. 그 뭐야, 수동으로 하는 사람이 직접 매뉴얼리 쳐주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스태틱 라우팅이라고 부르고, 스태틱 라우팅이 사람이 직접 입력해주는 명령으로 입력해주는 요 스태틱 라우팅 방식이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요. 같은 목적지에 대해서.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자동으로 알아오는 방식 중에서는 BGP가 제일 높고, 요즘은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또는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 현재는 BGP만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 프로토콜,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도메인이라고 했죠.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AS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독립망이에요. 이게 독립망. 그러니까 충북대, 삼성.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있는 라우터나 스위치나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이 많은데 그거를 SKT나 이런 데서 사준 게 아니잖아요. 다 충북대 돈으로 사서 깐 거예요. 물론 그게 국민 세금이었겠지만 어쨌든 충북대로 배당된 돈으로 다 깐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SK텔레콤이나 KT나 LG데이콤이 이런 거를 어떻게 해라 마라 이럴 수가 없어요. 얘네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구성을 한 거니까. 삼성도 삼성 자기네들 회사 돈으로 다 샀겠죠. 라우터나 이런 걸. 그러니까 바깥에서 여기에 어떻게 왈가왈가하라고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토노머 시스템 AS라고 부릅니다. KT도 마찬가지겠죠. KT도 자기네가 자기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래서 KT도 AS고 SKT도 AS고 LG데이콤도 AS인데 요렇게 AS 애들 중에 라우터가 굉장히 많고 코어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애들을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ISP라고 불러요. AS의 한 종류겠죠. 일반 AS들은 이렇고. 그래서 독립망인데 요런 거를 그래서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도메인 안쪽에 사는 거 도메인 간에 얘네들 간의 연결에 관련된 거를 인터도메인 경로 정보 알아오기, 인트라 도메인 안에서 경로 정보 알아오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차나 이런 것들을 인테리어 집 같은 것도 인테리어 디자인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요 영역 안에를 인테리어, 바깥에를 익스테리어라고 부릅니다. OSPF ISIS는 다이제스트라 알고리즘처럼 이제 쇼티스트 패스 트리를 만드는 알고리즘을 쓰고, RIP 같은 경우에는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써요. 그냥 옆에랑 이렇게 주고받아서 알아오는. 그래서 얘는 최단 경로를 알아올 수 있는데
RIP 같은 경우에는 그걸 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정확하게는 그 RIP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토콜적인 한계예요. 얘에 기반이 되는 뭐 벨만 포드 알고리즘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벨만 포드를 RIP가 사용을 하는데 제약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간이 되는 그 기반 그 토폴로지가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그래프라고 부르는 걸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래프 중에서도 이렇게 양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표시해주고, 이렇게 그냥 일반 실선으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화살표 표시를 안 하고. 그래서 이거를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래서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인데, 그래프의 요 링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엣지라고도 부르는데, 그 보통 그 네트워크 사이언스나 피직스 이런 데서는 이제 이걸 링크라고 부르고, 그 일반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걸 엣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똑같은 명칭이에요. 얘네들 노드, 링크 이렇게 부르면 피직스나 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사이언스 쪽 하는 사람들이고, 이거를 이제 버텍스, 엣지 이런 식으로 부르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 하는 사람입니다. 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래프라고 부르는 걸로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양방향인 통신을 가능한 거를 이제 언다이렉트드 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링크에 다 값이 1로 똑같아요. 웨이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unweighted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래서 unweighted, undirected 그래프를 기반으로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돌리는 거를 우리가 RIP라고 부릅니다. OSPF나 ISIS는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쓰고, 링크 스테이트, 요 링크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쇼티스트 패스 트리 알고리즘을 써요. 그래서 그 얘는 기반이 되는 이제 이런 게, 여기서 뭐 얘는 16, 얘는 5, 얘는 200, 230 뭐 이런 식으로 그 낮은 게 빠른 거예요. 이게 숫자가 큰 게 느린 망입니다.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undirected weighted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래서 OSPF랑 ISIS는 undirected weighted 그래프를 기반으로 쇼티스트 패스 트리를 알고리즘을 돌려서 그 어느 경로가 좋은지를 알아갖고 오고, RIP 같은 경우에는 undirected, unweighted를 그래프를 기반으로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런 거를 이제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그냥 디스턴스, unweighted 돼 있다고요. 다 똑같이 1이에요.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을 써서, 그러니까 요렇게 같이 쓰는 걸 디스턴스 벡터, 요렇게 같이 쓰는 거를 이제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갖고 RIP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성능이 좋겠죠. 링크 스테이트를 반영을 하니까. 요거는 230도 원옵, 5도 원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린 망도 한 칸 가는 거고, 굉장히 빠른 고속 연결도 한 칸 가는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OSPF랑 ISIS가 훨씬 더 나은 경로를 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스태틱이 제일 높고, 스태틱 라우팅 매뉴얼리 넣어주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그 다음에 BGP가 높고, ISIS, OSPF, RIP였나? 요 두 개는 좀 헷갈리네요. 나중에 한번 보죠. 어쨌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또는 인터도메인 라우팅 프로토콜은, 그러니까 BGP는 TCP 위에서 돌아요. 근데 얘는 팔리시 라우팅이라는 걸 합니다. 사실은 여기는 이피션시 베이스드 라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슈티스트 패스가 제일 중요해요.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 프로토콜은. 근데 BGP는
인터도메인, 그러니까 쉬운 말로 SKT랑 그 충북대 CBNU 이런 거예요. 근데 그 CBNU만 AS인 게 아니고 우리 집, 홈도 하나의 AS거든요. 작지만. 근데 우리가 SK텔레콤인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이렇게 그 연결을 할 때 뭘 해요? 돈 내요. 그래서 얘네는 컨트랙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 거예요. 계약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집은 돈을 10,000원만 내서 10,000원만큼 속도가 나오고 옆에 집은 20,000원 내서 20,000원만큼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옆에 집은 5,000원만 내서 5,000원만큼만 속도가 나오고. 근데 이게 효율이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정책에 의한 거죠. 그래서 CBNU가 SK텔레콤이랑 어떻게 그 뭘 할래 이런 것들은 이런 금전적인 컨트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팔리시 라우팅이라고 불러요. 팔리시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할 거냐가 이제 경로 정보를 알아오는 데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현실적인 얘기고 얘네는 속도 빠른 거를 찾는 애들이다. 그 그래프 관련된 거를 좀 더 보면 이제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고 부르는 게 있고 쇼티스트 패스 트리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근데 둘 다 그 얘는 프린스 알고리즘이라는 걸 쓰고 얘는 보통 대부분 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많이 쓰는데 두 개가 거의 똑같아요. 그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얘한테 연결돼 있는 모든 그 엣지들, 그러니까 상대방 버텍스 원호흡에 바로 연결돼 있는 버텍스들 간의 연결선인 엣지들 또는 링크 중에 가장 적은 웨이트를 선택을 해요. 그럼 요거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하나로 봐요. 요걸 두 개를 하나를 보고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또 연결돼 있죠. 그럼 요 5개 중에 가장 그 적은 숫자인 웨이트를 찾습니다. 그럼 요걸 연결을 해요. 1번을 연결을 하고 요 세 개를 하나로 봐요. 그럼 요 세 개 연결돼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여덟, 얘도 같이니까 8개가 연결이 돼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그 얘랑 연결돼 있는 거니까 이제 얘네 둘 간의 연결이니까 빼고 그래서 나머지들 중에 뭐 16, 19, 8, 7, 5 중에 어디가 제일 짧은지 얘가 5가 제일 작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찾다 보면 어떻게든 그 가장 짧은 것들만 선택해서 오다 보면 이런 식으로 트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쇼티스트 패스트리는 시작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스가 있어요. 10에서 시작하든지 1에서 시작하든지 2에서 시작하든지 어디서 시작하는 시작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쇼티스트 패스트리는 시작한 거 별로 쇼티스트 패스트리가 다를 수가 있어요. 미니멈 스패닝 트리는 이 전체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먼저 찾습니다. 3,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시작해도 되겠죠. 둘 다 3인 똑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다 치면 그 다음에 제일 짧은 거를 또 찾고 그 다음에 제일 짧은 거를 찾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서 얘는 이 전체 그래프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만 나오진 않아요, 사실은. 하나 이제 이게 그 요 웨이트 숫자들이 비슷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중복된 게 몇 개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게 적절히 웨이트가 다르게 돼 있다라고 할 때 하나만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프당 하나. 얘는 적절히 얘도 똑같은데 어쨌든 적절히 웨이트가 다르다고 하는 상태에서 얘는 시작점마다 다른 트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슈티스 패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제일 숏 패스일지 이런 거를 이 전체 그래프 정보를 주어지면 각자들이 계산을 해갖고 알아내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숏티스트 패스 트리 알고리즘을 쓰는 거예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렇게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혹시 질문 있나요? 그 교재에서 이렇게 써 있는 얘기고 또 볼 거예요. 그리고 AODB라고 부르는 그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 뭐야, 애동 네트워크에서 쓰이는 그 기술인데 얘도 이제 RFC라고 부르는 걸로 표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AODB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인터넷에 많이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찾아서 그냥 간단하게 그 뭐 RREQ를 보내면 RREP를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순서들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이해하시고 간단하게 정리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는 이제 뭐 대면으로 보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과제가 나갈 텐데 AODB랑 논문 하나를 번역하는 게 그 과제가 될 겁니다. 어쨌든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동작 프로세스만 이해하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림 몇 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 되게 많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